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표정이 되게 심각해 보이던데 네. 뭐 보고 계셨나요? 지금 그 매복치 견인 때문에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너무 힘든 케이스라 가지고 걱정이 좀 돼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원장님한테 오면 그냥 다 뚝딱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매복치 견인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환자는 너무 어려운 케이스라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로 원장님이 하셨던 교정 케이스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았던 케이스 네네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분은 한 3분 정도 계신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 길은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10대 여자아이였고 부모님께서도 정확하게 어떤 부정갑인지 잘 인지를 못하신 상태에서 타치과에서 뭔가 치아가 덧니가 좀 심해 보이니까 교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저희 치과로 보내주셨던 케이스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눈에 띄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덧니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사실 영구치는 아니고요, 과잉치입니다. 과잉치가 입천장 쪽에 좀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까지만 입안 상태를 보고 CT와 엑스레이 여러 가지를 찍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잉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 보시면 송곳니가 매복돼 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과잉치도 있고 송곳니도 있던 케이스였고, 이렇게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무엇보다도 좀 안 좋았던 이유는 그 왼편에 보시면은 송곳니가 이렇게 잘 났었어야 되는데 오른편에 있는 송곳니가 이제 첫 번째 앞니하고 또 두 번째 앞니 사이에 끼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시기가 늦어진 상태로 오셨던 상태였어서 송곳니가 두 번째 앞니에 올라타 있던 뿌리 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했고 시간이 좀 촉박했던 케이스로 기억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이거를 계속 방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요 옆에 있던 오른쪽에 있는 대문앞니라고 하는 이 정중치의 뿌리를 흡수시키는 케이스가 이제 될 수도 있고, 뭐 앞니 하나만 뿌리가 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케이스는 2개 다 같이 녹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발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영구치가 다 나면 교정을 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사안이 촉박할 때는 영구치 맹출과는 관계없이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컷으로 정밀 분석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섹션별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서 PPT로 정리해서 환자분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사안이 얼마나 긴급한지 또 저희는 어떻게 치아 이동을 계획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앞니 위에 올라타 있는 송곳니가 이제 관측이 되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송곳니를 잘못 견인하게 돼도 또는 그대로 방치를 해둬도 이러나 저러나 두 번째 앞니의 뿌리를 어떻게든 상의를 입힐 만한 현재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서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케이스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별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고,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공간이 좁아서 매복치가 또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개 확장 장치라고 하는 입천장 확장 장치를 일단 동반해서 입천장 뼈를 넓혀서 영구치 맹출 공간을 먼저 확보하자, 이렇게 치료를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입천장 넓히는 확장 장치, 보통 급속 구개 확장 장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개를 넓히게 되고, 아래처럼 송곳니가 매복된 채로 안 나온 경우에는 이걸 넓힌 다음에 공간을 먼저 확보해 주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공간을 넓히고 난 이후에 자발적인 맹출을 유도는 해보는데요. 만약에 자발적 맹출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술적인 견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견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당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게 처음에 이 환자가 왔던 케이스였고, 오른쪽이 입천장을 넓혀놓고 CT를 다시 찍었던 24년 4월, 24년 8월이니까 한 4개월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가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입천장을 넓히면 이 송곳니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한 60에서 80%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공간은 넓어졌는데 두 번째 앞니하고 첫 번째 앞니 사이로 세 번째 송곳니가 역위라고 해서, 또는 저희가 전위라고도 말을 하는데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로 맹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됐던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송곳니를 원래는 세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앞니 옆에 세 번째 송곳니를 끌어올지,
아니면 조금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원래 위치로 끌지를 결정해야만 됐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꾸는 게 결국에는 치아의 안전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막상 바꿔서 맹출을 시켜놨을 때 보면 대문앞니 옆에 원래는 두 번째 앞니에 사각형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송곳니 자체가 뾰족한 모양이다 보니까 심미적으로 좀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보철 수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위치를 안 바꾸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CT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고민 끝에 환자분하고 환자 보호자분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거쳐서 위치를 원래 위치로 옮겨보는 조금은 도박에 가까운 그런 모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바로 수술적인 견인고리를 부착해서 장치를 붙여서 뒤로 한번 끌어보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확장을 끝낸 다음에 바로 이 레이저를 이용한 지은 절제술을 통해서 수술적인 견인고리를 부착을 했고 그 길로 바로 이제 견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송곳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치은을 절제한 다음에 지금 장치를 붙인 곳이 뼈가 아니라 송곳니 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앞니 뿌리 위에 송곳니 머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레이저로 간단하게 펀칭을 해서 버튼을 부착해서 견인을 시도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잇몸을 노출시켜서 견인고리를 부착하는 거죠. 사실 10대 여자아이한테는 조금은 힘들 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간단한 시술에 속하기 때문에 꽤나 많이 10대에서 시행하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고리를 부착하고 나서 5개월 정도 견인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원래 위치로 송곳니가 옮겨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보호자분한테도 굉장히 제가 기뻐하면서 제가 더 기뻐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허락해 주시면 학회에 보고하겠다. 이거는 진짜 논문으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케이스 리포트로 발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일단 한시름 놓게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7부 능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쪽에 보시면 견인고리를 부착한 상태에서 계속 끌었던 케이스고, 그리고 요게 바로 문제의 뼈 안에 있던 송곳니입니다. 뿅 하고 생긴 것 같아요. 뿅 하고 생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천장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부착해서 노출시켰을 때 송곳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워하셨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대로 확장을 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요 앞니가 요로 가고 송곳니가 요로 가게 되니까 좌우가 이제 비대칭이 좀 생기고 좀 부자연스러운 미소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또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또 딸아이를 가진 부모라서 좀 이쁘게 끝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택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되게 감사해요. 이걸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 또 그만큼 원장님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믿고 하신 게 아닐까요? 저는 너무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어머님하고 따님이 같이 내원했던 경우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10대 여자아이였고 비대칭을 주소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입안을 봐도 위아래 중심선이 좀 안 맞고 왼쪽으로 턱이 과하게 시프트 돼 있는 양상이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쪽 편에는 반대교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걱턱 반대교합도 좀 관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CT를 찍어봤더니 확실히 눈에 보이게끔 얼굴 대비 하악골, 그러니까 아래 턱뼈가 좌측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비대칭이 좀 심했던 케이스였고, 실제 얼굴 상태를 봤었을 때도 웃었을 때 턱끝이 우리가 중심선 대비해서는 한 6에서 7mm 가까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비대칭이 심했던 케이스였어요. 저희가 보통 이런 환자분들 오시면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혹시 양악수술도 생각하시는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1옵션은 양악수술이 맞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가급적 수술은 안 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비대칭 주걱턱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 사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몰피어스라고 하는 안면 분석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부피라든가 격자를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비대칭이 심한가 1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 어느 정도로 심했던 건가요? 한 해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같은 연령대에 대비해서는 5명 안에 드는, 그러니까 나이답지
못지않게 굉장히 심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점이 원래 기준점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이 안면 정중선이라고 해서 요 노란색의 턱 끝이 와야 되는데 요 격자 하나가 5mm 정도 되거든요. 5mm 이상 되면 보통은 저희가 정상적인 분들도 1, 2mm 내외에 비대칭은 조금씩 있다고 보는데 지금 환자분은 한 7에서 8mm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기도 하고 뷰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비대칭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오른쪽에 턱 길이가 많이 이미 길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비대칭이 완벽히 개선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수술 없이 일단은 비대칭을 최대한 개선해 보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또 특징적으로 비대칭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파란색이 동일 연령대 대비 평균의 안면 골격의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빨간색이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턱의 길이가 길고 약간의 주걱턱도 같이 관찰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도 입천장을 넓히는 확장 장치를 계획을 해서 일단은 덧니를 개선을 하자. 그리고 덧니를 개선한 다음에 위아래 전체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해서 비대칭을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개 확장 장치를 동반해서 위아래 브라켓 교정을 진행을 했었고 장치 붙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반대 교합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과 5개월 차의 모습인데 중심선이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주걱턱 교합이 좀 있었고 또 반대 교합도 있었기 때문에 좌우의 교합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교합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중심선 틀어짐이나 비대칭도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치료 전의 얼굴하고 치료 후의 얼굴을 보시면은 흰색 선이 기존의 안면 정중선인데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전에 좌측으로 턱에 비대칭이 있던 것이 사실 거의 왔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운도 많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술 없이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특히나 이제 웃었을 때 보시면은 비대칭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정도로 많은 개선이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술 없이 자기의 비대칭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막 손을 붙잡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러면 교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되셨을까요? 교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이분이 아직 성장기였기 때문에 더 심한 비대칭으로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심한 비대칭과 더 심한 주걱턱 때문에 아마 기능적인 교합도 달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면 씹는 것도 저작 기능에도 문제가 됐을 거고 본인이 성장이 완료된 20대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사회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인생을 바꿔주셨네요. 저는 인생을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장이 갑자기 푹 자랐는데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장이 이미 완료된 채로 왔었다면 이 정도 또 개선 효과가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자녀 성장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성장의 힘을 이용해서 교정을 해야 좀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장기 턱뼈 교정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교정을 바라던 어린 환자의 보호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정을 진행하고 있다가 따님이 어머님께서 대뜸 자기도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었는데 좀 놀라웠던 점은 교정을 2번이나 하셨대요. 40대 어머님이셨는데 사실 재교정이 아니라 재교정이 되겠죠. 지금 교정 치료를 하신다면. 저희 교정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재교정도 힘들지만 재교정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통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년이시고 잇몸뼈도 그렇게 좋지 않으셨고 뼈도 이미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재교정을 했을 때는 더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정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턱관절의 통증과 불편감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이 평상시에 두통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이갈이나 이악물기도 너무 심했어서 좌측에 왼쪽에 턱관절 통증이 많이 호소를 하셨던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부정교합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오른쪽의 교합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아까 왼쪽의 턱관절에 통증이 좀 있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왼쪽의 교합을 보시면 좌우가 좀 차이가 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교합이 톱니바퀴처럼 물 셀 틈 없는 기능적인 교합이 있어야만 턱관절도 안정화된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관가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CT로 분석을 했을 때도 오른쪽에 있던 요 검은색 가상선 대비 치아의 교합보다 왼쪽의 교합은 조금 달라 보이는 게 느껴질 겁니다. 비대칭 교합이죠. 혹시나 그런 비대칭적인 교합 때문에 좌측의 턱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저는 좀 더 확신에 가까웠는데요. 지금 턱의 모습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던 위의 치열 대비 요 간격, 보통 9치부 오버젯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오버젯에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턱의 비대칭적인 위치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의 비대칭적인 위치가 있다면 기능 자체에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좌우의 턱뼈의 비대칭도 좀 보이고 흡사 좌측의 턱관절의 위치는 바깥쪽으로 좀 빠져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턱관절 CT 섹션 영상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우측에 있는 턱관절의 과두 관절면의 영상이 정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주먹 모양의 과두 모양이 정상인데 왼쪽 편 보시면 약간 하트 모양 같죠? 이 부분은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류마티스나 턱관절 같은 그런 관절염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하셨고 그리고 이런 게 그런 부정교합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재 교정이었고 힘든 케이스였지만 좀 늦은 나이였지만 어머니께서 강하게 이제 원하셨고 그래서 교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브라켓 교정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왼쪽에 있던 구치부 교합, 어금니 교합을 향상시키려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선이 좀 안 맞았던 부분도 중심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던 구멍 뚫린 교합, 조금 비기능적인 교합이 이제는 물 셀 틈 없는 아주 긴밀하게 맞춰지는 그런 교합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환자분께서 정말 씻은 듯이 턱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갈이나 이악물기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말하는 게 이런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뇌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현상인데 교합이 안 맞거나 하면 뇌에서 이걸 맞추려고 끊임없이 갈아서 하는 노력을 이갈이나 이악물기에 비유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합이 맞춰지니까 뇌에서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뻐하셨던 그런 케이스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잇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잇몸 치료도 좀 병행을 했었습니다. 잇몸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제재 교정도 잘 끝냈던 케이스입니다. 언제 오늘 세 가지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교정이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길일수록 지도를 잘 보는 가이드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치과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밤새워서라도 여러분의 치아를 살릴 방법을 연구하는 교정에 진심인 의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원장님이죠? 부산까지 오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길을 찾아봐 드려야죠. 저는 사실 이런 쉬운 케이스보다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왔을 때 더 불타오르는 이상한 성격이라서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 치아도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엑스레이 사진 카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밝은 미소를 책임지는 부산교정 이원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